우리 실습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쵸? 자, 오늘은 진아쌤과 함께 실습 지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실습생이 있다면 실습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겠죠? 진아쌤과 함께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습 지도 선생님이 꼭 지켜주셔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델링 보여주기. 실습생은요, 선생님들, 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또는 그쵸? 학교에서, 네, 대학교에서 전공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오로지 이 학생들한테 배움의 과정을 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교수님밖에 없어요. 또는 강사님들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현장에 와서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무엇을 배운다는 거는 지도 선생님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도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우리 실습 선생님들을 보셨을 때 큰 모델링 배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따라서 어느 거는 배우고 어느 거는 버릴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셔야 실습 선생님들이 헤매지 않고 처음에 잘 임하고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계획을 먼저 세워주세요. 실습 선생님들을 지도하실 때는 선생님들한테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이렇게 5주간에 걸쳐서 실습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습 선생님께 가르침을 알려드릴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걸 먼저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실습생들이 일지를 써오셨을 때 일지를 써왔을 때 선생님들 그냥 책상에다가 던져두고 한꺼번에 실습 선생님 이제 마치시는 날 그때 써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날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피드백이 뭡니까? 자, 실습 선생님이 일지를 쓰시고 종합평가를 쓰셨을 때 또는 우리 반 아이에 대한 관찰 일지를 써오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이라거나 또는 알려드릴 수 있는 멘토링, 네, 그걸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실습 선생님들이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일지를요, 밀리지 않고 부지런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우리 실습 선생님들도 그런 부지런함을 배우시고 가실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실습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요. 지도교사 선생님이랑 아이들만 있었을 때 굉장히 이제 편하죠. 그쵸? 벌써 6월이니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다음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뭔가 관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나한테 배움을 느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평소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시거나 또는 아이들이 잘못한 거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시거나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실습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씩 배우게 돼요. 부정적인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선생님이 오신 동안에는 정말 좋은 것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거나 주의를 많이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좀 큰 소리가 더 큰 소리가 울려지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하원시키러 내려가시거나 어떤 아이를 하원시키러 내려가시거나 또는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우시거나 그럼 실습 선생님이 교실 안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사용한 방법을 실습 선생님이 곧이곧대고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사람은 정말 모방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방하지 않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겠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실습 선생님들 계실 때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진아쌤이 일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8, 9년 차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경력이 8, 9년 차 정도였을 때 어린이집에 이제 실습생이 3명이 이제 왔어요. 3명이 왔었고
모두 대학생들이었어요. 너무 풋풋하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모습도 이제 생김새도 외모도 굉장히 너무 예뻐가지고 아 나도 정말 대학 때가 많이 생각난다 했었는데요. 5주 동안 지도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저희 반에 굉장히 말썽꾸러기가 한 명 있었는데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 있잖아요. 왜 굉장히 말썽꾸러기고 말도 안 듣는데 굉장히 예쁜 친구, 정이 많이 가는 친구.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께서, 실습 선생님께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누구하고 싸웠을 때 너가 그랬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로 마음을 많이 다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 이제 어머님한테도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이제 나중에 퇴근하시기 전에 둘이 이제 아이들 통합반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최대한 상처받으시지 않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절대 제가 울린 건 아닙니다. 울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처음으로 지도교사한테 혼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잘못을 지적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저 실습 선생님 나보다 나이가 많아. 저 실습 선생님 나보다 연륜이 되게 커. 저 실습 선생님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너무 애기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살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지키시다 보면은 누가 외면당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실습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우리 반 관리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습 선생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당연히 실습생으로서 주의도 받아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요, 나중에 현장에 가시잖아요? 현장에 가시면 쓴소리 진짜 많이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기분 나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는 내가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나의 경험을 삼아서 대신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금 실습 선생님을 우리는 처음 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은 돌려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돌려 말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선생님께 바로바로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되지 않게 이야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실습 지도 선생님께서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자, 요즘에 이제 사실 제가 이 실습생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추후에 한 겨울방학 때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이제 초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아쌤 요즘에 실습 선생님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많이 와 계시는데 처음으로 지도교사가 되어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셔가지고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자, 진아쌤은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간이나 여유 되실 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 진아쌤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